이게 이제 박사가 본인이 이제 박무드, 박사가 저는 인생의 지혜라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던 그건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붓다가 돈을 들여놓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본 박사가 물었다. 무얼 하고 있는 게냐? 붓다는 멋쩍은 듯 대꾸했다. 이것은 일화인데 어찌 영어로 적혀 있는 것입니까? 네가 인데 붓다라 불림과 같다. 무릇 불림은 남을 위한 게 아닌 남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은 되게 맞죠. 거기 뭐 나온 것처럼 정말 약간 똑똑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런 글도 있죠. 이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끔찍하게 사랑한 기억은 끔찍합니다. 매일 보이던 그 사람이 눈을 감아야만 떠오르게 돼. 그마저 어렴풋이 TV 속 사람들만 같아요. 현실감 없는 요즘에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아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약기운을 못 이겨 우리는 가끔 실언을 하죠. 닿지 못할 하늘보다 땅을 바라보는 버릇. 주울지 미지수인 동전 몇 개에 팔아넘긴 하늘이 무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말을 되게 진지하게 많이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뭔가 정상은 아니죠. 정신 상태가 누가 봐도 정신 상태가 정상은 아니고. 다음 거는 박사가 자기가 뭐 이제 예전에 범죄로 약간 뭐 본인이 이렇게 흥신소 이렇게 사칭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수용 증명서라고 자기가 올립니다. 이건 뭐 어디서 주웠는지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는 모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박사가 나이가 좀 많다 라는 얘기도 확실히 있었죠. 왜냐면은 뭐 리얼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수용 증명서를 올리면서 젊은 시절 박사의 수감 당시 동료 M은 종종 허풍을 쳤다. 끈으로 사람을 졸라 죽였다느니 가정집에서 검친언을 설칭해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상습절도로 들어온 M이 강짜 흉내를 내니 다들 코드숨을 쳤다. 유일하게 박사만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는 박사가 어려서부터 신문을 읽어온 탓이다. M이 말한 내용은 모두 박사가 수년에 걸쳐 기사를 통해 읽었던 미제 사건 내용들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알고 보면 뭐 이런 뭐 수감된 적도 없고 나이도 26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말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건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없어졌는데 옛날에 철학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로 그 박사의 그 모습이 나오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던 예수의 말을 지켜낸 박사.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수가 이런 박사의 해석을 본다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할 것이다. 찐따 모습 나와요? 이렇듯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상당한 배덕감을 준다. 무신론자인 박사가 유신을 허위로 인정하고 도전하는 것은 여전히 그의 변태적인 고집에 의한 것이다.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근친상간이며 근친상간을 하거든 죽는 게 낫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박사로선 가족이 없는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일단은 오늘 그 아래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박사가 일단은 좋은 가정 환경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립된 도덕관념을 깨부수며 반기를 드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인데 아주 오래전 인간들끼리 정한 암묵적 또는 표면적 룰에 얽매이는 것이 우스운 일이란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다. 신은 없으며 인간에게 의지와 표상만이 존재한다. 배적감, 맞아.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는 어린 친구들이 쓸 수 없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제 오늘 나왔던 그런 박사랑 같이 학부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 말을 보면은 절대 그 나이로 보이는 말투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 라고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박은 운이 아닌 얼마나 남을 잘 속이냐를 겨루는 일이다. 그래서 둘이 하는 내기가 가장 공평하다. 셋 이상이 되면 각기 속이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몰래 짝을 이뤄 합심해서 나머지를 속이기 때문이다. 사기에 능하다면 1대1 도박으로 먹고 살기가 가능해진다.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이거 뭐 솔직히 26살이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 고급져 보이긴 한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걸 보면은 와 이게 어떻게 26살 머리에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박사 그 아래 해커들 이용 코린 흐름 지었다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그런 뜻보다는 저는 이제 약간 다크의 관종들이 그 코인을 좀 알려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우는 거는 코인 흐름을 지우는 거야 이제 많이 이동하고 그런 건데 삭제는 불가능하죠. 코인은 말 그대로. 요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뭐 그 간빨 갔다 왔던 얘기를 하잖아요. 요런 얘기거든요. 손한웅이 비밀번호를 눌러대던 사물함엔 실제로 돈이 들어있었다. 비밀번호 맨 뒷자리를 다르게 알려주었는데 직원에게 미리 만약 사물함을 열거든 플랜 B를 실행해라는 지시를 해두었다.
성환웅은 운이 좋게도 플랜 A에 당첨되어 인생이 망가지는 걸로 일단락되었다. 플랜 B의 네임은 노잣돈 플랜. 이게 이 글을 가지고 약간 어릴 적 수녀원 얘기를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이 글뿐만이 아니고 다른 글에서도 꼭 수녀원 얘기를 하더라고. 동심을 잃는 게 아닙니다. 잃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철부지아이의 마음을 지녔어요. 가끔 울기도 합니다. 어릴 적 수녀원에서 다른 아이와 다투면 꼭 주먹을 날리는 동시에 울음이 터지곤 했어요. 무얼 해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언젠가 2차 성징처럼 바뀌어 가더군요. 눈물의 빈도가 낮아진 거죠. 그래도 가끔 운단 말이에요. 누가 죄의식을 물었죠. 있죠. 있고 말고 내 인생에 대한 죄의식. 불능과 불만의 분노. 내 직원 하나가 그런 말 했어요. 너는 사람은 죽어도 안 불쌍해 할 자신이 있느냐? 물으니까요. 예, 제가 더 불쌍해요. 제 인생이요. 그놈의 그 발언이 오래 남더군요. 걔는 어찌 되었냐고요?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 발언 외엔 기억이 없으니까요. 당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서 주어진 환경을 부숴 뒤바꾸는 건 안 돼요. 이재용의 삶은 우리에겐 상상도 사치일 정도죠. 결국 밑바닥 우리끼리 치고받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나는 기득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생하기를 택한 거죠. 부모가 없으니 그들이 양분을 쪽쪽 빨아 성장한 거예요. 자, 또 부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녀원에서,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 그런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가진 놈을 박살내면 다들 통쾌해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도 사람인걸요. 같은 잣대예요. 위선자들이 이유 없이 기득권을 욕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듯 저도 밑바닥 인간들에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니 모두에게 타인에게 죄의식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애써 엉두르는 걸지도 모르지만 신은 믿지 않지만 우연은 믿습니다. 운과 우연이 닿은 순간은 인정해야 돼요. 그게 본인에게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이죠. 나 자신에게 죄의식을 가져선 안 돼요. 전화가 오네요. 이만 줄여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리뭉술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거는 제가 위에 사진이 그 유명인 사진을 도용해서 올린 거라서 그분 얼굴만 지우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 이기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찌나 시달렸는지 박사는 이기야 같은 놈이 반가웠다. 청혼의 꿈 이기야. 뜰 수 없다면 걸으라던 그의 말이 멈추지 말라는 뜻인 줄 이제 알았다. 뜰 수 없다면 걸으라던. 못 뛰는 건 나왔죠. 오늘 그 아래에서 방송에서 나왔죠. 그 키 크는 수술 하다가 다리가 안 좋아서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늘 나온 게 각각과의 대안형이 나오면서 그 발 없는 장애인 박사라는 게 사실은 각각이 얘기한 게 맞아요. 각각이 이제 박사 얘기를 할 때 발이 없는 장애인이다, 다리가 다친 장애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쳐 보이는 거 정도는 상관없어요. 뒤에 그 뭐 비쳐 보이는 걸로 그 정도로 보이진 않지 않나요? 아무튼 뒤에 사진 비쳐 보여? 알았어. 그럼 이거 내려줄게요. 아무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거는 수녀원 이야기. 수녀원에 간 적 없는데 이런 이제 지어내는 말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기냐? 수녀원 시절 받았던 최악의 치욕은 역시 복도의 마네킹 벌이었다. 구석도 아닌 중앙신발장 옆에서 속옷바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거나 머리에 올려 겨드랑이를 내보이는 벌. 14~15살 무렵 털이 듬성 올라온 겨드랑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채 지나는 아이들의 눈길을 견뎌내는 것은, 맞은편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성경을 줄줄 읽어주는 수녀를 견뎌내는 것은 죽을 맛이었다. 한창 넘길 무렵마다 안경 사이로 눈을 치켜뜨고 나체의 아이를 추위에 벌떡 솟아난 그 아이의 젖꼭지를 눈동자로 훑는 그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것이 진정한 교인의 교화 방식이라 믿었던 것일까? 꼭 그 벌의 대상은 남자애들이었다. 누군가 마네킹이 된 날에 남자애들은 모두 복도를 피해 다녔다. 그 수치감을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잘생긴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마네킹이 된 날이면 여자애들은 괜히 복도를 자주 지나다니며 시선을 던지기 바빴다. 수녀원에서 돈을 훔쳐 도망치기 며칠 전, 나는 원래 한 공장과 연결되어 그리로 속식 노가다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글은 잘 쓰죠. 작별을 앞두고 수녀가 소박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불을 모두 끄고 카스테라 위 촛불만이 은은했다. 내가 초를 불고 나니 수녀는 소원을 소리내어 말하랬다. 차라리 때려주시지 그랬어요. 정적이었다. 어둠 속의 아이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끄덕였을 테다. 수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내게 다가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요런 얘기는 약간 자기가 어머니가 이혼하고 이제 도망을 간 거잖아요. 자기가 약간 원하던 그런 얘기를 적은 건가? 내 등을 토닥이는 그녀의 손은 담담했다. 2, 3일 뒤 스스로의 위선과 변태성을 진정한 모성으로 포장한 그녀의 돈을 훔쳐 달아낼 때 난 홀가분했다. 아니었네요. 어머니에게 그런 걸 당한 거 때문에 약간 여성 혐오도 있다고 했잖아요. 위선과 변태성을 진정한 모성으로 포장한, 이런 얘기를 하죠. 수판을 버리고 계집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치욕의 대가였으니 허투루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아.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 주변에 보면은 공부는 잘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잡지식 많은 사람. 잠깐만, 아니 저 아니에요. 아무튼 정보소를 차린 뒤 수녀이 대독했지만 보복은 하지 않았다. 정보소, 자 흥신소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떠밀려 수녀가 된 그녀의 삶과 애환도 공감해야 했다. 그녀를 부수면 안 됐다. 여전히 나는 기억으로 체벌을 받고 있으니 그것으로 내 죄는 씻겨 이한 중이니까. 돈의 장점은 기존에 좋지 못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음이며 단점은 새로운 좋지 못한 것에 갇히게 됩니다. 돈 관련 얘기하면 벌써 3번째 나오죠. 그러니까 돈을 되게 돈 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돈미세긴 하지만 정해진 삶이 있다면 지금 나의 삶도 정해진 것이니 악행이 아닌가. 정해진 삶이 없다면 나의 의지와 표상이 정답이니 타인의 관념 또한 무시해도 되는 것일 테다. 고로 어떠한 것이 답이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이거는 요런 것도 이렇게 올려요. 영정을 찍을 때 기억해야 할 사항. 죽음을 생각하지 말 것. 즐거운 것보다 씁쓸한 기억을 곱씹을 것. 웃을 것. 네, 라고 합니다. 뭔가 보면 머릿속에 잡생각은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나죠. 박사가 자기가 이제 약간 그 텔레그램 박사방내의 신이었잖아요. 그 신임을 즐기면서 본인이 남긴 글들이에요. 박사의 글들. 그겁니다. 박사방이 여러 개, 박사 뭐 이렇게 한번 하고 방 없애고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그 박사가 이런 방들이 박사 대기방 같은 거예요. 대기방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런 방들이.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잘라서 보여드린 게 요거 전에 거에 보면은 자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채팅방 링크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남겨요. 이제 여기로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들이 사실 박사의 대기방, 고단방처럼 되는 거예요. 고단방처럼 사용되고 이런 방이,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뭐 있다고 이렇게 허세 부리는 이런 방들이 꽤 여러 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박사방을 따라다닐 수 있는 거니까 따라다닌다는 표현이 맞아요. 박사방은. 자, 일단 다른 것도 맞아. 이거. 자, 그 여자에 대한 단상. 또 여성에 대한 글이에요. 그 여자에 대한 단상. 빛이 난다는 건 기억의 미화일 겁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비슷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긴 머리의 그녀를 본 거예요. 아세요? 두근거림? 이제 제 가슴 속에선 태화된 감정이 아직 기억이란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매일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잘 웃는 여자였어요. 저에게 그런 감정이 있음이 웃음나요? 벗기면 똑같다느니 저급한 소리예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게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빛 중에 빛이거든요. 왜 그녀를 공격하지 않느냐고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추억과 미화를 박살내 스스로 변태감에 취할지, 괴로운 기억을 붙잡으며 자신을 책시하며 살아갈지.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뭐 고백을 해서 차인 건지 뭐 아니면 고백도 못 해본 건지 그런 거죠. 26살짜리가 하는 개 헛소리인 거죠 그냥. 한 26살 살아봤자 뭘 한다고. 최소한 내가 나이 35 먹고도 저런 허세는 안 부린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 거 먼저. 세상을 훔치면 도둑이 아닌 영웅이 된다. 훔쳐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의 꿈이다. 박사는 남성들의 성욕과 여자들의 눈물 따위나 훔친 패배자에 불과하다. 꿈을 꾸려거든 추접한 인간이 아닌 더 높은 곳을 봐야 한다. 박사는 이런 생각으로 박사방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 취재하고 갔을 때 본인이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자기 취재한 거는 괴롭힘이고 자기가 사람들 괴롭힌 거는 피해자들 괴롭힌 거는 괴롭힌 게 아닌 거죠. 미친놈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읽어볼게요. 인간은 남을 괴롭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성악설이 틀린 이유는 양면성 때문이다. 내게 가장 친절한 이가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으며 나의 원수가 누군가의 둘도 없는 친구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 맞다나 인간에게 신이나 관념이 필요 없다. 의지와 표상만이 존재하며 자기 자신만 추구하면 될 일이다. 내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붓다 얼굴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 붓다 얼굴 여러분 붓다 얼굴 공개할까요? 겁나 고민되네.
여기 뒤에 안 보이지? 3 hours later. 여러분 그걸 보신 분들 이 실루엣 기억하시죠? 그 사진 맞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붓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독재자의 말로가 비참해 보이는가? 전혀. 무솔리니가 죽어갈 당시 그의 정부 클라라 페타치는 몸을 던져 그를 구하려 들었다. 모두 죽을 것을 알면서 겁없이 무솔리니의 안위를 챙긴 것이다. 자신을 위해 죽어줄 사람을 가진 무솔리니의 몸이 박살이 나고 불을 쳤어도 그는 승리자다. 내가 걔네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유튜브한테 경고 먹을까봐 신상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난 유튜브가 무서운 거지, 유튜브 계정에 문제가 될까 무서운 거지, 이런 조찐따들이 무섭진 않아요. 내가 얘네랑 뭐 싸움을 지겠어요?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지겠어요? 얘네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 유튜브에서 내가 개인 신상 공개를 하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뭔가 안 좋을까봐 그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뭐 얘기 드릴 건데, 얘네가 무서워서는 절대 아닙니다. 뭐 고소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눈만 가리라고? 이렇게 가릴게. 농락 좀 합시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은혜는 잊어도 배신은 잊지 않는다. 이거 잡혔을 때 올린 글이에요, 이게. 은혜는 잊어도 배신은 잊지 않는다. 호골들의 공통된 마음가짐이다. 박사 또한 배신자를 잊지 않기로 둘째가 서러운 인간. 배신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이 올 때까지 지켜보다 그때 최악의 순간을 선택한다. 그게 최고의 복수다. 이거 붓다가 잡히고 다가 직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신상을 올려버린 거예요. 박사가. 그때 잡혔을 때 자기를 부은 게 빡친 거죠. 이때부터 박사가 조금씩 좀 피하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더 저기 되면서. 자, 그녀에 대한 단상이 또 나옵니다. 그녀에 대한 단상. 또 그 여자인지 다른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나의 그녀는 거의 매년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뭐 여자를 매년 좋아하나 봐요. 수녀원 시절 좋아했던 소녀는 수녀를 흠모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자를 만나면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는 그 박사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하네요. 그녀가 좋아했던 건 김 선생이라고 돈 많고 날티나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조작의 기재인 김 선생이 이제 롤모델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류 조작의 기재라고 합니다. 김 선생은 가끔 수녀원의 일을 봐주러 들리곤 했는데, 그때만 소학교를 초과한 남아들, 소학교라는 말을 쓰죠. 마치 자기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처럼. 소학교를 초과한 남아들하고만 다가를 했습니다. 김 선생은 소주를 깎고 아이들은 김 선생의 썰에 집중했지요. 그 소녀는 멀찌감치서 김 선생 이야기를 주워듣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아련한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못 가질 그녀를 김 선생은 쳐다도 보지 않는 데서 오는 괴리감과 자괴감이란. 아무튼 그 소녀도 다른 여자애들이 그러하듯 몇 년 지나 어딘가로 사라졌지요. 홍등가에 갔을까요? 식모살이로 갔을까요? 행복한 가정에 입양되기엔 나이가 많았으니 배드엔딩일 것입니다. 훗날 김 선생과 사업 파트너가 되었을 때 넌지시 모르니 그냥 기억조차 못하더군요. 씁쓸합니다. 김한 기자님 얼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분이 진짜 공론안에 진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되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가족이 협박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했으니까. 사진은 아픔을 일깨우는 수단이다. 대개의 사진들은 즐거운 순간들만을 포착한다. 그러므로 이후 어느 순간의 비루함을 비교할 대상만 될 뿐이다. 박사는 그런 이유로 사진을 찍지 않지만 혹시 찍어야 한다면 괴롭고 슬픈 순간을 간직한다. 언제고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가 위안할 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진 졸라 많이 찍었더만 보니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삶감을 갖는 인간들 대다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중이다. 스스로 만든 도덕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우월감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를 위선자라 부르는데, 그렇다고 사명감이 없는 인간들이 위선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즉 인간은 누구든 위선자인 것이다. 요게 오늘 그 아래 나왔던 그 부분. 빅맥 지수처럼 암흑가인 휴먼 지수가 있다. 이것도 나왔죠. 오늘 방송본에 나왔던 내용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드는 돈을 국가별로 비교해 해당 국가의 치안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필리핀은 하나 60만원 정도, 베트남 400만원, 유럽 국가들은 몇천 단위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치안이 나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한국보다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요런 얘기를 하죠. 그 알 봤지. 그 알 끝나고 방송 킨 거잖아요. 도박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있다.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이거는 정답이네요. 할 말 없네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박사가 자꾸만 일배충이 아니라는데 이런 식으로 노무현 사진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노무현 사진을 인용을 한다는 건 저는 일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 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사라는 숫자의 의미 부여는 발음에 기인한 것이지 웃기는 일이야. 죽을 사와 사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건데 말이야. 우리의 지각 능력은 딱 그 정도인 거지. 괜히 재수없잖아. 비슷한 예로 후세를 위해 현세를 희생하는 짓이 있지. 교회 다니면서 죽을 똥 살 똥 기도하잖아. 죽고 나서 얼마 자신 병신을 깨달을 기회조차 없을 텐데 말이야. 사자는 숫자를 보고 이러는 거지. 이제 아까 그 사진은 이렇게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이러면서 사용한 사진이고요. 자리가 듬성듬성하네요. 잘 계셨는지요. 느무 선생 하나씨도 보이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러고 노는 거예요. 자기 혼자.
노는 겁니다. 이게 박사가 거의 잡히러 갈 때쯤에 이제 나온 것들인데, 이런 식의 이제 그 글들을 올립니다. 이때가 거의 박사가 잡히겠다라는 그 삘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박사를 추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박사 이제 잡힐 것 같은데 하던 그때에 이제 박사가 자기 살아있다 라면서 자기 뭐 멀쩡하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올린 그런 겁니다. 부정이 오지 않았지요. 저에겐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뭐 얘기 있나 한번 봅시다. 화력이 저번부터 짭박사 사기꾼이라 자료가 저는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료가 없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낚시다 사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냥 글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존립하는 것이지요.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없는 박사방은 제게 무의미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방송기 뜨고 무서워 떠는 여러분을 보았고 서로 갈팡질팡 다투는 여러분. 이때가 이제 그 궁금한 이야기 Y가 나오고 나서 가만히 이때가 그러고 나오면 자기 못 잡는다고 허세 부릴 때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나는 박사방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시대가 만든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왜곡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즐길 수 있게, 돈이 있으면 더 즐길 수 있게. 오늘 박사가 확실한 보상책을 들고 왔습니다. 늘 혁신을 거듭했지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종교 집단처럼 본인이 몰고 가요. 신인 것처럼. 이것만 봐도 26살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이거는 뭐 게임에서 나오는, 만약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것까지는 저기서 써요. 다단계에서 쓰는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20대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레전드라는 거는 이제 그 게임에서나 이게 쓰는 그런 티어니까. 뭐 지금 없는 방이지만 방 네트워크 브론즈, 티어를 이제 돈에 따라서 티어로 나누는 거죠. 돈을 안 내면은 브론즈. 아무튼 요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가죠. 저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고 이제 이게 보면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네트워크 방에 그 공개를 하니까 미친 듯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냥 여기까지고 제가